네,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0일 마감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장은 뭐 대체로 오늘까지 좀 약세장인데, 어쨌든 오늘 오후부터도 뭐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요. 내일 되면 아마 더 좀 장이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 이후부터 한 다음 주까지 장이 우선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요번 기회에 좀 수익을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사 몇 개 보고 바로 종목들 몇 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구독자님 중에서 뭐 좀 뭐 물어보시면서 미미님 있죠? 예, 미미님. 예, 미미님이 후원을 해주셔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미미님이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제가 시간 날 때 계속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물타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종종 뭐 유료 회원방이든 아니면은 뭐 이런 그냥 무료 방에서 방송으로 뭐 좀 얘기거리가 있으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사를 보면요. 불 꺼진 새 아파트 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대. 국토부 2025년 1월 주택 통계, 수도권 미분양 두 자릿수 증가율, 주택 인허가 착공 지표도 부진, 건설사 부도 파산 등 줄도산, 그죠? 자, 지금 건설사가 부도 파산이 나면서 이 제2금융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일금융권까지 번질 상황은 아니죠. 적어도 제일금융권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될 때까지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의 파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대표적인 게 뭐 롯데가 있죠. 롯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홈플러스 같은 경우도 뭐 부도가 난 거죠. 예, 부도가 나서 지금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을 했고요. 건설사들은 뭐 지금 수없이 계속 부도가 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2금융권이 조만간 이제 한번 뒤집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4월 금융위기설, 4월 어쨌든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4월 위기설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이 지금 뭐야 경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매가 너무 넘쳐나서, 경매를 지금, 아파트 경매를 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아파트 경매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유예. 이 물량이 꽤 됩니다, 유예. 이 유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경매를 못 나오게 막고 있는 물량이 꽤 돼요. 네. 그래서 이 경매 물량이 풀릴 때 되면 아마 지금 경매가 거의 뭐 8만 건에서 10만 건은 안 되고요. 8만 건에서 뭐 9만 건, 하여튼 8만 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매를 유예를 해줬는데요. 이 물량이 터지면은 뭐 120만 건으로 그냥 막 쭉쭉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지느냐, 지금. 예, 그것도 시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뭐죠? 기획재정부, 이 관리죠? 예, 기획재정부가 주축이 돼서, 모든 지표와 그러한 뭔가 이런 지표나 통계를 조작하고 있죠, 조작. 예, 조작. 조작하는 사회입니다, 조작. 그래서 이 조작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보는 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싫어요를 누르십시오. 싫어요를 괜찮아요. 예, 뭐 타격 없으니까 싫어요를 누르십시오. 이 조작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각종 뭐 기금들을 다 빼먹고 이제 카드를 돌려막다가 지금 타겟이 되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으로다가 지금 이제
어, 금리도 낮추고 있고 환율도 해지해서 방어하고 있고 주식시장 역시 55일 연속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오늘도 연금은 플러스입니다. 연금에서 물론 그 매수량이 좀 줄었어요. 줄었지만 계속 연기금이 사고 있죠. 물론 투신이나 이런 데도 사고 있죠. 지금은 이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 연기금을 빼서 꽁돈이죠. 어쨌든 연기금은 미래에 줄 돈이죠. 당장 어떻게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다가 지금 조작질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 지금 4천억, 4천하고 몇십 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천억 달러가 깨지려고 해요. 그래서 앞자리가 3자리로 변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이것도 문제가 3자가 되면 아마 쇼크가 일어나서 그 환율이 아마 쇼크에 의해서 폭등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자리가 깨질 겁니다. 그렇다고 이 4천억이 다 달러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문제죠. 가용 달러는 별로 없어요. 다 뭐 채권이나 아니면은 은행이나 뭐 금융사 아니면 개인이 보유한 미 달러채,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이 4천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성도 떨어지고 뭐 금융기관이나 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그 달러 표시 자산을 바로 팔아서 달러를 갖고 들어와서 외환보유고를 채운다는 거는 소설이죠. 소설이죠. 말도 안 되죠. 개인들이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4천억 달러에는 국가의 그런 달러로 달러 표시 자산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때 달러를 막 수저 넣어야죠. 마진콜을 막거나 뭐 환율을 방어할 때 그렇게 쓸 수 있는 가용 달러는 몇백 달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돼. 4천억 달러가 순수하게 달러로 잠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용 달러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민연금을 현재 9%에서 이제 법이 통과되려고 상정이 됐죠. 13%로 올린다. 네, 그렇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 그 국회의원들하고 기획재정부하고 국민연금을 9%로 받으면은 좀 뺏기가 뭐하니까 13%까지 올려달라.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렇죠. 참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의 뭐죠? 도둑놈이라고 저는 보죠.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고액의 연금을 타먹고 국가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는 아주, 저는 제가 봤을 땐 진짜 이게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예, 쓰레기들이죠. 그래서 이 연금의 고갈을 막을 수가 있겠냐. 지금 이제 20대하고 30대는 사실은 이거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도 본인의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이 원청 징수되는 이 개인연금을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금 버도 과연 될 수 있나? 이거를 개혁하는 거나 뭔가, 어? 생돈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일한 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외쳐야 됩니다. 예. 정말 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이거 안 내면은 막 신용불량자 걸고 뭐 심하면은 뭐 깜빵도 갈 수 있죠, 이게. 예, 그런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그죠? 이 거짓 뭐 칼만 안 들었지. 만약에 이거를 허투루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허투루 쓴다면 계속 꽃감 빼먹듯이 빼먹고 나중에 줄 돈이니까 빼먹는다면 뭐 지금 뭐 한 30년 후에 뭐 고갈된다고 그러는데 30년이 아니라 10년, 5년 안에도 다 고갈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국채에서 그 뭐야 국민연금이, 어, 이, 우리나라 국내 주식을 샀던 이유도, 원래 국민연금이 이 13%에서, 옛날에는 14% 정도까지 국내 주식을 보유해야 돼요. 지금은 13% 정도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포트,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 투자한 미국채나 우리나라 국채부터 뭐 여러 군데 투자하죠. 거기서 국내 국내 그 주식이 포함, 이 포지션이 뭐 거의 1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10% 밑으로. 왜 떨어졌을까요?
네, 주가가 빠져서 1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12월 4일 뭐 저기 이 쿠데타 뭐 그런 거 하여튼 국정 혼란 때문에 이 뭐야 주가가 많이 빠질 때가 되니까 뭐 겸사겸사 주가도 올릴 겸 이 포트도 13%대 이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55일 동안 6.4조를 6.4조인가요? 이걸 투입해서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매수가 거의 다 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이제는 좀씩 매수하는 이유도 거의 13에서 14%가 이제 그 포트에서 본인이 운영하는 자금에서 그 정도가 이제 찼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또 딴 거 보죠. 어쨌든 이 불 꺼진 아파트가 수두룩, 이제 우리나라의 이 시멘트 공화국, 콘크리트 공화국이 무너지면은, 이제 뭐 어쨌든 건설업 무너지고, 아파트 무너지고, 그다음 또 뭐가 무너지죠? 여기에 관련된 이제 금융업이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겠죠. 자, 금융업이 무너지면은 이 금융업이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것보다 이 금융업이 무너지면 한마디로 그게 이제 금융위기,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위기가 온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벽산 블루밍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되면서, 이 계약자가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리다 말았죠. 이 지역주택조합이 허그 분양보증 그래서 허그 분양보증, 허그를, 이게 주택보증공사죠. 허그를 주로 그 가입을 해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보상을 받는데, 얘는 이제 이 예외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나도 못 받는데, 그래서 부산 지역 주택조합 착공허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든 뭐가 되든 허브에 들어서 안전하다 생각했는데 뭐 이런 그 예외 조항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능력 180에 벽산 엔지니어링 경영학과로 기업 회생 절차 법정 관리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주택 계약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게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파트가 파산 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줄 수 있는 분양보증 의무가 지역주택조합에는 없다. 그죠? 지역주택조합 혹시라도 지금 뭐 사업하는 데는 만약에 부도나면 계약금과 보증금. 자, 계약금과 보증금을 날린다는 건 뭐죠? 거의 자신이 살아오면서 벌었던 그 재산이죠. 모든 재산이라고 그러죠. 모든 재산이 날아가는 거죠. 재산이 예, 뿅 하고 그냥 삭제,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뭐 거의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자신이 뭐 대출을 껴서 할 수도 있죠. 그럼 대출금까지 떠안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 그죠? 한 사람의 그동안 그 사람이 뭐 몇 억을 대체로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샀을 텐데 그게 다 날아간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의 죽음에 모는 거죠. 그런 거죠. 끔찍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벅시안 블루밍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거 허그가 안 된대요. 허그가 그나마 안정적이죠. 그리고 허그의 시스템도 어떻습니까? 허그의 보증금이 만약에 6조가 국가에서 메꿨다면 이거를 70배인가? 그 정도를 허그에서 보증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7에 49인가요? 그러면 490조를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허그가 터지면은 그 계속 국가에선 돈을 그 저기를 뭐야 자본금을 더 넣어줘야 돼요. 터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허그가 이 보증하는 게 막 70배, 막 90배까지, 70배인가, 70배는 되는 거 기사를 받고 90배까지 만약에 한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게 결국은 보증금은 얼마 없는 거예요. 그 보증해주는 한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한 500조 막 이렇게 했는데 터져 보십시오. 그러면 얘 보증금은
세 발의 피입니다. 얼마 없어요. 나머지는 다 터지면 그거를 국가에서 메꿔주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증금 허그 제도가 뭐 전세금까지 다 해주죠.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터지면은 정말 진짜 대안이 없을 정도로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쏠린 부동산의 이 안정장치인 허그가 이제 부도가 나려고 계속 그래서 한도를 늘리고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한마디로 나라나 이러한 전체 사회를 그 경영하는 기획재정부가 됐든 뭐 정당이 됐든 뭐 그니까 정치인이 됐든 거의 하루살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살이로 매달 내가 이거를 목적 막 턱밑까지 막 숨이 차오르죠. 이제 겨우 다 건데 또 시작이야. 또 돈 벌어서 대출금 갚고 애들 뭐 교육비에다가 그렇게 살죠. 예. 근데 우리나라 정치나 이런 우리나라 정부 국가 역시도 하루살이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 터질지도 모르는 부도가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이 국가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딴 나라도 그런 게 많지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수출부터 내수까지, 그죠? 수출부터 내수까지 유동성 위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없는 거야. 결국에는 현금이 싹 말라. 서로 믿지도 못해.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올 연말쯤에, 응? 친구한테 뭐 100만 원 꾸기가 쉬울 것 같아요? 100만 원도 못 꿔요, 이제 웬만하면. 예, 서로 돈이 없고 서로 못 믿는 거야. 대기업 다니다가 뭐 내 친구 같은 경우도 벌써 다 정리해고 당하고 그랬는데 뭐. 예? 그래서 정리해고 당하려던 애한테 돈을 어떻게 꿔줘요? 그 물론 금액이 뭐 몇십만 원 단위도 아니고 대충 꺼달라 그러면 몇천에서 억 단위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꿔줍니까? 그 서로 못 꿔주죠. 근데 금융기관은 대출이 잘 나오네. 그래서 유동성 위기로 갑니다.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 그 현금을 자기가 적어도 뭐 3개월이나 6개월 만약에 직장을 잃었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저축을 해놔야 돼요.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갑자기 잘릴 수 있죠. 네, 그렇죠. 점증하는 4월 위기설. 4월 위기설. 4월에 이 부동산 시장이 터지면서 뭐 개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나 기업이 이제 대기업이든 뭐 부도나는 거야. 기정사실화 될 것 같죠. 어디든 터질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뭐야 금융권만 안 터지면 되는데 이 금융권이 잘하면은 이 제2금융권으로 해서 4월에 한번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다. 지금 PF가 안 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제2금융권 쪽으로 해서 그 보증서 줬던 거 그런 것들이 터지면은 한번 아작이 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에요. 대충. 그죠? 제조업 위태, 경기 위축, 수출에서 달러가 안 들어오죠. 예, 그렇죠. 우리나라. 건설, 유통 등 내수 기업 유동성 위기. 아니, 대출금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 무슨 뭐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먹겠냐고. 나라를 완전히 그 현금을 쪽 빨아들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시멘트에다가 돈을 다 때려박게 해서 사람들이 떡볶이하고 오뎅도 못 사 먹을 정도로 돈이 맨날 대출금으로 쏙쏙 빠져나가는데 누가 돌아다니면서 닭꼬치를 사 먹고 통닭을 사 먹냐고. 어? 이건 미친 정책에 노란한 사람들이지. 노란한 거지. 결국 정책적인 실패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제조업 전반은 부진, 부채로 버티기 한계. 그렇죠. 이제 부채로 버티기 한계입니다. 지금 그 네이버의 그 대출 계산기 같은 거 두들겨 보면은요. 뭐야, 어, 지금 대체로 뭐야, 어, 6억 정도,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살 때 6억 정도의 6억 정도의 대출을 끼고, 뭐 자기 현금으로 뭐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그렇겠죠. 자, 현금 4억에다가 뭐 대출 6억, 10억짜리 샀다고 칩시다. 대출 6억이면은요, 이걸 30년으로 해서 금리를 한 5% 정도로,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5% 정도로 해서 만약에 갚는다면 한 달에 여러분이 내는 돈이 원리금, 원금과 이자 해갖고 322만 원을 내야 돼요. 30년 동안 322만 원을 내야 돼요. 322만 원. 그러려면은 최소한 600이 통장에 꽂혀야 돼.
그러니까 세금 떼고 못 떼고 600. 600만 원씩 버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10억짜리 이거 뭐 경기도든 서울에 이제 뭐 집을 샀다고 치면은 이렇게 샀을 경우 6억 대출을 받으면은 322만 원의 원리금을 냅니다. 대체로 30년 동안. 그러면은 뭐 적어도 아무리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세금 떼고 통장에 꽂히는 돈이 600이 넘어야 됩니다. 600. 600 넘는 사람 많겠죠.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그죠? 600 버는 사람 많을 겁니다. 혼자서. 네, 그죠? 지금 이제 600을 뭐 600을 일반적으로 벌려면은 이제 투잡 정도를 떼야 되겠죠. 예. 낮에는 뭐 공장이나 아니면 회사 같은데 어디든 가서 한 350에서 350에서 그 사이를 벌면은 밤에는 뭐야 대리 같은 거에서 한 200을 채워야 되겠죠. 최소한 대리를. 그죠? 잠은 뭐 한 2시간, 3시간만 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30년 동안 그렇게 살면은 뭐 건강을 유지한다고 해도 삶이 즐거울까요? 애기들하고 뭐 밥이나 먹을 시간이 나을까요? 시간이 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판이 짜지는 거를 뭐 웬만한 사람들, 저도 한 5년 전부터 이 판이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이제는 이 판을 미루고 지금 사실은 이러한 부동산 폭락이나 뭐 금융 폭락이 됐던 이런 뭐야 한마디로 한 번은 코를 풀어야죠. 그러니까 아작나는 게 사실은 뭐야 한 2000, 그 코로나 때도 아작이 2019년부터 이미 경기는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 수출은 하강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고요. 이럴 때 터질 거를 뭐 계속 문재인 때도 계속 빚을 내고 뭐 어쩌고 해갖고 꽃감 빼먹듯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2021년에도 뭐야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사실은 같이 그냥 무너졌어야 된다고 봐. 이게 이걸 넘기자고 돈을 더 찍고 윤전기를 돌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와갖고 이제 뭐야 지금 계속 이게 이렇게 끌고 온 거죠 억지로. 그러면서 지금 뭐야 나라에 이렇게 뭐야 창고 국간은 있는데 이 국간을 다 파먹은 거지. 예, 국간을 다 파먹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윤석열 저기 대통령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 한 거지. 그죠? 12월 4일 날. 그죠? 계엄령 같은 거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곡간을 다 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간이 이제 뭐야 길어야 올해 끝나면 더 어떻게 파먹겠습니까? 사람들 눈치도 있고 곡간이 다 비어갖고 진짜 노후 자금도 없고 뭐 다 파먹게 생겼는데. 그리고 이 뭐야 사실은 연금은 그 유럽이나 특히 유럽 같은 데서 뭐 유럽에서 무덤까지 하면서 그 복지국가를 꿈꿨지만 사실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부터 유럽도 이런 그 공적연금이 그 자신의 노후를 보장을 못해서 거의 다 깨졌죠. 이 공산주의가 깨졌던 이유, 공산주의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과도한 연금, 그죠? 그런 연금을 약속한 만큼 그걸 주질 못한 거지. 그거 줘서 생활도 안 된 거지. 그래서 공산주의가 그것도 틈이 간 거지. 연금제도, 노후연금이나 이런 미래를 이렇게 자신들이 조금씩 벌어놓으면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뭐 이런 시스템이 옛날에 우리 자랐을 때도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가 이게 좋았잖아요. 근데 이게 다 깨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연금으로 준비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나라들은 세금을 50% 이상 막 걷고 난리죠. 그래서 이 연금, 국가에서 얘기하는 이 공적연금,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빼먹으면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되겠습니까? 결국 공적연금으로서 사회를 떠받친다는 게 이론일 수도 있다. 그냥 허구원,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사적연금이 이제 개인연금을 이제 사기업, 뭐 교보생명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보험회사에다가 뭐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데다가 그 자신의 그 보험을 드는 거죠. 기업에다가. 그죠? 그 공적연금은 그냥 뭐 자기 한마디로 그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생활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사적연금으로 그걸 보완을 해줘야죠. 예. 근데 공적연금이 계속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오래 간 거죠. 오래 간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우리 이 유럽이나 미국이 이 공적연금이 막 망가질 때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상 그 뭐야 베이비붐 세대들이 돈을 벌어갖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역삼각형 모양이 나왔던 거지. 노인을 우리가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서 막말로 뭐 80년대, 90년대, 20년대까지는 그런 대로 모습이 이런 연금이 갈 것 같았지만 안 된 거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구 구조가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적연금은 깨지는, 깨지는 시스템인데 그냥 뭐야 정치인이나 뭐 기획재정부에서 그냥 입맛에 맞게 빼쓰는 거지. 내가 봤을 땐 거의 꽁돈 주머니 같아. 제가 보는 견해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국민이 모아둔 그런 거를 그냥 꽁돈처럼 빼쓰는 그러한 비상금이라고 하긴 또 금액이 너무 크지. 그러한 건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자기신들이 유용하는 자금. 음. 어차피 미래에 자신들이 죽었을 때, 뭐, 2, 30년 후면 자신들이 거의 뭐 다 퇴직하고 그랬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이제 그때 뭔가 기획재정부나 뭐 이런데, 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있으면은 욕을 뒤지게 먹겠죠. 자신은 안 먹겠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자신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빼쓰는 거죠. 그냥 쌈짓돈처럼. 연금 붓는 게 사실은, 아, 이게 좀 그렇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이게 끝까지 갈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는 뭐 외국에서도 다 검증된 거고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환상일 뿐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많은 노인들을 이렇게 해준다는 거는 국가가 돈을 엄청 벌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세금을 이빠이 거의 세금을 50% 이상 뜯어야 되는데 그러면 삶을 살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모순된 점이 있죠. 그거를 이제 이 연금을 개혁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태에선 100% 쌈짓돈밖에 안 된다. 공무원들의 기획재정부에. 네,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안 내면은 그냥 막 신용불량자 만들어버리고 강압적으로. 근데 내봤자 내 나이 먹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들은 받을 확률이 거의 제로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걸 내야 되니까 약간 국가에 강탈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죠. 법으로 그냥 묶어버려서.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돈을 마음대로 이용하죠. 좀 불합리한 겁니다. 자, 애니젠이 있습니다. 애니젠은 그 어제도 제가 유료연들한테 얘기했지만, 요거죠. 미 CGMP 허가 기대감. 요거. 미국의 이제 한마디로 그 CDMO 같이 CMO 같은 그런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있네요. 그래서 오늘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그 제가 애니젠을 어제 이제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죠. 이, 이 저점을 깨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버리면 참 이게 여기서 투매가 나올 자리다. 여기서 요거 깨지면은 요거 깨졌을 때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 투매. 당연히 투매가 나오죠. 왜 그러냐면 이 저점을 깨니까 사람들이 겁나서 여기서 던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매 나오죠. 근데 투매 받고 쫙쫙 올리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를 또 갔다. 요걸 찍으려고 그런 거예요. 요건 찍으려고 그러는데 요거. 12,000원 정도 찍. 네, 찍으면 빠질 것 같죠? 네, 빠질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빨리 던지는 게 낫죠? 예, 이제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잡기가 힘든 게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갑자기 밀렸다가 쭉 가버립니다. 요즘에 주식이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애니젠 같은 경우 내용은 좋지만 사실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다 여기입니다, 여기. 매물대를 보시면은 대충 다 여기 어디서 샀을 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죠. 예. 근데 이제 요거 찍고 빠지면은 본전이 왔는데 갑자기 훅 빠지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정말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 물린 겁니다. 다. 예, 그래서 상한가가 좀 지저분하게 나왔다고 때 얘기했죠. 네. 애니젠, 미국에다가 한마디로 위탁 생산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검증받았어요, 미국에서.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위탁 생산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 뭐, 바이넥스니, 삼일제약이니, SK 바이오사이언스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니, 이런 테마가 또 오겠죠. 하반기나 언제든. 그때 얘도 다시 가겠죠. 얘도 그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얘도 뭔가 미국에 수출을 하겠죠. 특히 뭐 세포 치료제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급등은 다음에 급등을 위해서 뭐 이렇게 또 흘렀다가 쭉 가다가 뭐 이렇게 또 갈 수 있겠죠. 네, 그거를 위해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애니젠 어쨌든 뭐 그렇다고 어제 상한가 같다고 얘기했다고 오늘 산 사람이 있을까요? 또 내일 사면 안 되죠. 내일은 빠져요. 어쨌든 애니젠 축하드립니다. 애니젠 축하드려요. 예, 그래도 이렇게 상한가 두 번 가는 주식도 나와요. 자, 대화제약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뭘로 갔죠? 대화제약은 먹는 인슐린을 팝니다. 아, 먹는 항암제죠, 항암제. 아, 죄송합니다. 먹는 항암제, 먹는 항암제를 어디서 파냐? 중국에서 판답니다. 중국의 무슨 유통업체를 통해서 먹는 항암제, 마시는 항암제, 세계 최초. 그죠? 이게 중국에서 또 팔릴까요? 허가가 났답니다. 근데 허가가 났대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예, 지난해 시판 허가를 획득했대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얘가 상한가 갔는데 또 많이 갈 수도 있죠. 중국에서 또 먹는 항암제가 좋다. 그죠? 많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차트를 봤을 때는 좀 애매했고 야리꾸리해요.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대화제약이죠. 대화제약. 마시는 항암제 중국에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근데 얘가 이게 갈 자리인지 한번 여러분이 차트를 보시면 알아요. 자, 일봉을 보시면 음, 그냥 외기둥으로 딱 섰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애니젠하고 다르게 얘는 이렇게 저점을 지켜줬죠. 예, 차트는 뭐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주봉 봐봐요. 주봉. 주봉도 전에 상승했던 이 윗꼬리 부분 있죠. 이거를 다 메꾼 거예요. 그죠? 이걸 다 메꿨죠? 요 부분을 메꿨어요. 내일 또 상승할 수도 있네요. 내일. 그죠? 월봉을 봤을 때는 뭐 여기까지 내일 여기서 털어야 되겠지. 이게 굉장히 힘이 강해 보이는데. 그죠? 여기서 팔아야 되겠죠. 예. 뭐 혹시라도 이런 기울기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럼 여기까지 가거든. 2만 1,000원. 아, 2만 1,000원이 아니죠. 이게 얼마야? 2만 7천 원 아닌가요? 2만 7천 원이네. 2만 7천 원까지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번 달 뭐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윗꼬리를 달든 어쨌든 여기까지. 그러면은 2만 7천 원까지 열려 있어요. 2만 7천 원까지 열려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쨌든 뭐 그냥 한번 또 차트가 막 아주 올릴 차트의 모습은 아닌데 억지로 올리면 이렇게도 올릴 수 있겠네. 억지로 올리면. 만약에 억지로 올리지 않는다면 여기서 터는 게 제일 낫죠.
보수적으로는 여기서 좀 한번 흔들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위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요. 어쨌든 대화제약 보유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이런 주식이 있었어요. 마시는 항암제, 중국에서 판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안 팔고 중국에서 먼저 파는지 모르겠네. 그렇죠? 네, 고려아연이 그동안 많이 빠졌었는데요. 다시 경영권 분쟁 얘기로 오늘 상한가까지 가려다가 빠졌죠. 얘네가 뭐 MBK인가 뭐 걔네가 홈플러스 매각했다가 지금 부도낸 그 회사죠. 사모펀드라고 그러죠. 사모펀드. 좀 질이 안 좋죠. 걔네가 근데 또 MK인가 뭔가 걔네가 얘네를 또 공개 매수해서 뭐 어쩌고 인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서로 지분 싸움이 났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을 했어요. 그런 걸로다가. 그죠? 급등을 했네요. 그래도 뭐 많이 갈 자리, 월봉을 보면 많이 갈 자리는 아닙니다. 여기까지 그 정도 상승할 자리죠. 그래서 지금 이 고려아연이 오늘 경영권 분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고려아연이었습니다. 네, 인크레더블 버즈. 먼저 이제 저는 요 주식을 샀다가 이제 손절했던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계속 사서 있는 줄 알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거를 샀을 때가 이제 요 구간에서 샀다가 이제 저는 그냥 몇 프로 손해보고 손절을 했는데, 사실은 계속 이렇게 더 빠졌죠. 더 빠지다가 뭐 여기까지 쭉 빠졌죠. 그래서 얘도 역시 급등하기 전에 애니젠처럼 이런 식으로 저점이 떨어졌어요. 이 저점을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안 하고 속임수로 그리고 이제 쭉 올렸죠. 그래요? 1,700원부터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저점 대비해서 상한가 한 번 더 가면은 단기간에 두 배 상승이에요. 자, 근데 오늘 찍을 가격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요런 거 비슷하게 찍었기 때문에, 어, 오늘 고점에 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주봉을 봐도 뭐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월봉도 이제 요거 거의 찍었거든요. 요거 찍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내일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빠질 자리도 아니에요. 크게 오를 자리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가. 그래서 크게 올리거나 빠질 자리가 아니에요. 대략 좀 빠질 수도 있겠네. 왜냐면 좀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렀다가 요 선을 이제 조만간 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대략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인크레더버블은 재무 갖고 자꾸 흔들죠, 사람들이. 현재는 재무상 문제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듯이 뭐 뒤로다가 뭐 재무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횡령이나 뭐 문제가 생기면 겉으로 안 드러나는 부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몰빵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몰빵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좀 몰빵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죠.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이 됐던 3분의 2가 됐던 일정 물량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크레더블 버즈가 저는 이제 왜 기억에 남냐면 어떤 사람이 이거를 얘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저를 좀 얘기를 했어요. 누가 게시판으로. 그래서 그때 얘기했을 때가 이제 이 구간을 갈 때였습니다. 이 구간을 이렇게 갈 때 이때쯤에서 이 주식을 왜 얘기하냐. 하지 말아라. 이거 괜히 물리게 하려고 그러냐 하면서 저한테 이제 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댓글이 있길래 누군가 세력이 좀 제가 이 주식을 얘기를 안 했으면 하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큰 상승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오늘 고점에 좀 정리하셨으면 했습니다. 어쨌든 뭐 2,100원에 사셨다니까 오늘 정리했으면 수익 좀 나셨으니까 뭐 하여튼 뭐 저는 지금 살 게 많으니까 반이나 뭐 최소한 그 정도 정리하시고 뭐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 입장에서는 뭐 괜히 막 이렇게 몰빵하고 이런 것까지는 좀
조심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좋을 장에는 뭐 한 두 종목이나 세 종목 정도는 해도 되니까요.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거 뭐 일정 부분은 차익을 하시고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나머지 물량은 뭐 좀 더 가져가시던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예, 저는 몰빵은 아니다. 예, 아니면 지금 갈 종목들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을 타도 수익을 냈었으니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어쨌든 인크레드 버블이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차트도 차트 같지 않은 막 완전 거지 같은 차트에서 이렇게 많이 가요. 아까 봤던 애니젠도 그렇고요. 대화제약도 그렇게 차트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려아연도 쭉 빠지다가 이렇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20% 이상 먹기가 쉽지 않아요. 차트가 개판인 상태에서 급등을 하기 때문에 더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급등이 좀 너무 차트가 개판이 돼도 조금 계속 재료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보유해도 이런 구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꼭 그런 것도 한번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이런 주식들을 이런 데 보유했던 분들은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 구간을 먹는 거예요. 리스크를 안고 매수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주식이 다 그래요. 지금 막 차트가 완전 개판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그냥 이렇게 쭉 가고. 그죠? 예, 그래서 참 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어쨌든 인크레드법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도 제가 방송을 했지만 이 한국 항공우주 항공우주 대표주인데요. 얘가 계속 가네요. 오늘도 멈추지 않고 가죠. 예. 내일은 한번 조정으로 눌러준다면 이렇게 꾹 눌러준다면 그 다음 날에는 뭐 이런 식의 아주 이제는 길게 한 두 개 정도나 하나 정도 이 구간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분명히 100% 빠지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빠져요, 100%. 네, 그래서 한국우주항공도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가 한번 나온다면 이 급등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네. 한국항공우주 갑자기 급등하면서 이 테마의 선두주자죠. 네,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계속 축하드립니다. 이런 주식들은 뭐 차트가 좀 뭐 일봉상의 5일선과 좀 이격이 벌어졌죠. 그래서 내일 이렇게 딱 눌러주면은 내일 꼬리 찍고 그냥 다시 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항공우주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오랜만에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이제 반등짜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등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등하면은 주봉을 봤을 때 이 구간을 갈 수도 있거든요. 다음 주라도 이제 이 구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다음 주까지 보고 매수를 하시면 좋아요. 안정적이다. 우리나라 대표주다. 그리고 주봉상 급등 자리가 다음 주 정도, 이번 주에는 힘들 테고 다음 주 정도 급등할 수 있다.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 매수를 해도 된다.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링크 제니시스가 이제 드디어 월봉상에 저점 꼬리까지 달고 이제는 반등을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음 주에 이제 요번 주에 또 조금 상승하겠지만 다음 주에 가는 이유는 저는 이제 주주총회 3월 20일 날 삼성전자가 주주총회에서 뭔가 MPU 관련된 AI 가속기인 뭐 마완이나 투에 대한 뭔가 코멘트를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갈 때 링크제니시스도 이 MPU 기반이기 때문에 요번 주 다음 주 가서 이런 차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링크 제니시스도 이제 바닥을 찍고 재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얘도 신형이 8%에서 뭐야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예요. 신용이 너무 많았어요. 갈 줄 알고 한 달 전에 엄청 신용으로 샀는데 그걸 다 떨궜습니다. 많이. 자, 링크 제니시스도 삼성전자와 함께
요번 주도 상승, 다음 주는 더 많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이 STO 조각 투자, STO 법제와 관련된 회사인데요. 이게 요번 주에 이제 상정이 되면 그 상정이 됐다는 거에 의해서 이 구간을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구간. 대충 이제 여기를 뻥 할 수 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 STO 법제와 관련주, 갤럭시아 머니터리, 핑거, IT센, 서울옥션, K옥션 등등 또 갤럭시아 SM까지 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대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도 이번 주에 움직일 확률이 높다. 네, 그 다음에 핑거 역시도 갤럭시와 머니터리와 같이 STO 법제와 관련주죠. 차트가 비슷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뭔가 차트가 이제 얘 역시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자, 핑거 역시도 한 방이 나올 자리다. 자, 핑거 STO 법제와 관련주. 네, 그 다음에 IT센은 재료가 STO 법제와 관련주면서 자회사의 금거래소가 있습니다. 금거래소가 작년에 실적이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금값이 또 갑자기 떨어지긴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매각권이 있습니다. 메타에다가 이제 1조 원 정도의 매각이 될 수 있는 회사, 거기에 투자 회사에 IT센이 이제 50% 투자한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IT센이 메타에 그게 넘어간다면 그 투자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IT센이 바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가 5월선을 찍고 바로 반등 주고 있지 않냐. 기막히죠? 요 5월선을 딱 찍자마자 아이고 달리자고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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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상승할 것 같아요. IT센 멋지죠? 5월선을 찍기만을 기다렸다. IT센 대박이다. 네, 마지막으로 보라티알. 보라티알은 뭐 실적 발표하면 쭉 오른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은 그때 파시면 돼요. 너무 오래 가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그죠? 계속 5일선을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가다가 뭐, 요번 주 안에 15일 안에 발표하니까 한번 갈 때 딱 잘라서 던져라. 그 다음에 좀 기분이 그런 거는 누가 여기다가 이 종목 토론을 읽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종목 토론에 그 유튜브 기획 TV를 보세요. 유튜브 기획 TV를 보세요. 그죠? 네, 이런 거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쓴 거 아니고, 굳이 이렇게 뭐 광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불편해서 이 보라티아를 다음부터 언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괜히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이런 거 쓰면은 괜히 저만 이게 뭐 누가 그냥 일부러 뭐 홍보해 주려고 쓸 수도 있겠지만 세력한테는 이제 경고성으로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떠들지 말라는. 뭐 어쨌든 제가 이렇게 와서 볼 수도 있죠. 저는 근데 뭐 그런 거에 억압당하면서 하고 싶지도 않고요. 조용히 그냥 제 방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혹시라도 홍보해 주려고 다루셨다면 다루지 마십시오. 필요 없습니다. 더 홍보해서 뭐 구독자 늘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이 상태로 하면 좋아요. 뭐 구독자를 올리고 싶으면 제 나름대로 뭐 쇼트나 이런 걸 많이 찍겠죠. 그죠? 그거 찍으면 잘 들어오더라고 사람들이.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보라티알이 뭐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계속 있어서 또 차트 역시도 계속 한 번쯤 뭐 장대 항봉이 나올 것 같아서 주봉들 봐도 그렇고요. 월봉을 봐도 그렇고요. 그죠? 주봉 월봉상에서도 이렇게 한 번 솟으려고 하죠. 주봉상도 5일선 찍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겁니다. 네, 종목은 무지무지 많고요. 그리고 또
4월에 금융위기가 와서 개폭락을 한다면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죠. 현금화를 한 사람은, 그죠? 현금화를 한 사람은 4월 위기가 와서 개폭락을 하면 그때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현금화 주식을 보유했다고 이득도 아니고요. 현금을 보유했을 때가 또 이득이 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 벌릴 때 3월 말까지 최소한 그 이후에도 좀 더 갈 수 있겠지만 우선은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십시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있고요. 수익을 꼭 내셔서 혹시라도 나중에 좀 현금화를 할 때 조금은 더 두둑하게 현금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4월 금융 위기설. 과연 위기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설이 그날 올까요? 대체로 알고 있는 위기설은 안 올 때가 많지만, 그래도 4월 달에 지수가 4월 말 중순부터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